국채 보시면 진정됐죠? 예, 진정됐습니다. 진정됐다는 건 뭡니까? 팔던 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던지는 놈이. 저는 월가의 전통 금융 세력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 안에서 큰 놈들이 던졌고, 미국 시간으로 낮 시간에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밤 시간, 아시아 시간의 낮 시간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던진 걸로 저는 생각한다고. 왜 그런가? 아주 오래 길게 저번 주까지 영상 만들어서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올려놓고 끝냈어요. 여기 보십시오. 딱 거기죠? 4.338이에요. 아마 오늘도 그러나? 지금 이게 오늘 날짜인가? 그래요. 4월 15일. 우리가 보는 여기 지금 밑으로 확 너무 안전자산 최고야하고 전부 다 국채로만 몰려갖고 국제금리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 마스터 플랜은 A든 B든 간에 전 세계가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채권 이자 기준이 이걸로 정해지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전 세계 국채금리 채권금리가 다 떨어지면 전부 다 좀 이제 편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다시 올려놔야 돼. 어디까지 올렸나 보세요. 뻘쭉 해가지고 지금 슛 던져가지고 여기다 딱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맨날 보던 4.338. 거기까지 정확히 딱 찍고 튀죠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누가 올렸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마스터 플랜 세력이 저번 주 내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사이에 프레임을 어떻게 짰습니까?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력들의 작전은 프레임을 짜는 거다. 어떻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오른 거, 경제가 막 힘들어지는 거, 이 모든 건 다 누구 탓? 바이든과 파월과 옐런 탓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트럼프가 조금 잘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론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4월 2일, 4월 3일 트럼프가 상호관세 때리고, 그 다음에 4월 5일부터 나와가지고 4월 6일인가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 파월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안면 싹 바꾸고 3월 달하고 전혀 다르게 돌변을 하더니 지금 내가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게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끝장이다. 야, 나는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힘들어지네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부터 누가 나와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관세 그거 괜찮아요. 잘만 먹히면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기업들한테 잘해줄 건데, 이제부터는 전부 행복한 세상이에요. 월가의 실력자들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요?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양심 고백하듯이 TV 틀어놓고, 트럼프도 그걸 봤다고 그래요. 기사를 봤더니 제이미 다이먼이 그거 인터뷰를 하는 걸 봤대요. 왜? 트럼프도 알죠. 우리만큼 알죠. 월가의 황태자가 다이먼이란 걸 알아요. 다이먼이 저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 블랙록, 레리핑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틀 3일 동안 다 나왔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그저 저번 주 토요일 미국 국민들도 다 나왔어요. 50개 주에서 다 나와가지고 핸드오프 트럼프 관세에서 손 떼라, 일론 머스크도 손 떼라, 다 꺼져라. 우리 촛불 시위 하듯이 시국 선언하면서 전국에서 다 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한 번 더 모이십시다. 계속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판이 짜져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다. 4월 4일부터 마스터 플랜 세력에. 그동안은 딱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신호탄이 빵 쏴줬다고 했잖아요. 제가 4월 4일날 파월 딱 나온 거, 파월 그 얘기한 거 제가 분석하면서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미친듯이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이먼도 나오고 막 다 나와가지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한다. 큰일이다 막 하면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국민들도 다 나왔고 딱 날짜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뭔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미국 국채 금리가 빠바방 뜨면서 지금 이러다가 미국 난리 난다. 달러가 갑자기 두두둑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기축통화를 못 믿는다. 달러가 엄청나게 지금 약해진다. 뭐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뭐 미국 무역이 잘 되게 하겠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전 세계가 달러를 다 버리고
기축통화의 생명이 끝나는 거다. 지금 막 다 분위기 그렇게 몰고 가죠. 이게 다 누구 탓? 제가 그때 카톡에다 적어드렸죠. 트럼프가 프레임 딱 2개 짜는 거다. 지금의 이 국채 작전은. 첫 번째 프레임은 뭡니까? 트럼프 때문에 미국 국채를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다 던져갖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사방에서 신용 위기가 터지려고 한다. 빵빵. 이게 다 누구 탓? 트럼프 탓. 두 번째는 트럼프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기피한다. 그래서 다 버리고 있다. 그래서 기축통화가 트럼프 때문에 약해지고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나와가지고 계속 짜요. 그리고 드디어 저번 주말하고 오늘 이번 주 월요일까지 누가 나왔어요? 마지막 최종 보스 주인공은 항상 뒤에 등장하죠. 누가 나왔나요? 옐런 누님 나왔죠. 옐런 누님. 우리가 작년까지 마스터 플랜 세력으로 항상 제가 지난 3년 동안 보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이든은 앞에 시키는 대로 하는 얼굴 마담이고 이제 치매가 걸려서 잘 안 되니까 해리스로 갈아치우려고 했던 거고 뒤에서 그 세력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앞에서 저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BF단. 우리 저기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BF단으로도 얘기했었잖아요. 앞에 파월이 있고 그 다음에 옐런 누님이잖아요. 맞죠? 얼마나 제가 그분 내가 그 저기 두 분 제가 찾아갔잖아요. 제가 이 파월 씨하고 옐런 누님은 제가 직접 제가 찾아갔잖아요. 얼마나 저기 같이 밥도 먹고 브런치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커피 한잔 했네.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 두 양반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가 보자고. 그죠?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도 2년 전부터 제가 사실은 블로그에 여러분들 유튜브 하기 전에 3년 전부터 제이미 다이먼 제가 찍어놨잖아요. 그때 뭐죠? 그 저기 취화선 2022년 10월 달에 쓴 글인데 이거 지금 그 마스터 플랜이 얼마나 그 시장에 잘못된 얘기 하면서 정말 이놈들 꼼수가 뭔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때 짐 로저스 할아버지 갑자기 우리 마을 잔치 하는데 돼지 수육자분데 이분 오셨죠? 와가지고 거시경제에 대해 한 말씀 하시는데 이때 나와가지고 아닌 척 하면서 사람들 끌고 가는 게 제이미 다이먼이잖아요. 그죠? 제이미 다이먼하고 그래서 취화선 한판 떴잖아요. 그때 제가. 이때부터 제가 제이미 다이먼이 얼마나 지금 이 마스터 플랜에서 아닌 척 하지만 월가의 그 황제로서 얘가 지금 필요할 때 마스터 플랜 세력이 재무부, 연준, 옐런 누님 인물 평전도 예전에 재밌게 진짜 했었는데 그죠? 블로그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지구상의 피메일 여성으로서 이렇게 권력의 핵심구에 지금까지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도 제가 쭉 예전에 보여드렸어요. 여자 대통령보다도 실제는 이 사람이 핵심 권력이 제일 지금 많이 갔던 분이에요. 옐런 누님이. 금수저죠? 유대인 금수저죠? 그 나중에 그래서 재작년에 그 실리콘밸리 사태 터졌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 은행들의 돈 얼만큼씩 해놓은 거 그 골드만삭스나 큰 그 막 10대 은행들이 그거 하려면 자기들 이사회에 가가지고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몇 시간 만에 4시간 만에 다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옐런 누님한테 제가 다 얘기해가지고 월요일 은행 문 열기 전에 10대 은행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만큼씩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승인 같은 것도 없고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이 그 정도로 월가의 황태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알아요. 트럼프도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회색 분자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앉힌 거잖아요. 드러켄밀러 제자라고 하니까 자기들 극우도 아니고 변절자의 빨갱이였고 민주당의 큰손이었고 동성애자이고 자기들 관세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앤데도 혹시 모르니까 앉힌 거잖아요. 월가하고 척지지 말아야겠다. 나한테 월가에서 맘먹고 공격 들어올까봐. 그죠? 근데 지금 트럼프도 긴가민가 했겠죠. 갑자기 제이미 다이먼이 주말에 보니까 골프 치고 집에 왔더니 TV에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 그리고 막 다른 빨갱이 방송 봤더니 막 미국 국민들이 나와갖고 촛불 시위 하듯이 막 50개 주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 저 빨갱이 방송 저놈들 언제 한번 MBC 저거 쳐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러면은 갑자기 저가 뭘 잘못 먹었나?
저번 달에 만났을 때만 해도 나한테 형님 잘하고 계십니다. 나한테 악수하던 놈인데 갑자기 막 이러면은 미국 경제 저 새끼 저 다음 주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자 갑자기 왜 그런데 근데 그 다음날 다 나오죠. 월가에 그 제일 큰 세력들이 다 나와서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거 봐라. 그런데 그때부터 뭡니까? 국채가 막 뜨죠. 국채 금리가 막 뜨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트럼프 옆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다 괜찮습니다, 형님. 저러다 맙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 그러는데 오직 하나 베센트만 이거 작전 들어갔네. 이거 지금 해가지고 불이 나게 가가지고 막 그 전세기 타가지고 트럼프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발 얘기 좀 저하고 얘기 좀 해요 해가지고 얘기해서 점심시간에 갑자기 아무도 모르고 트럼프도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야 어쩐지 다이먼이 지금 나와가고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고 막 그 밑에 애들이 다 나와. 거 봐요 형님 지금 빨리 이거 그럼 어떡하냐 지금 이 금융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망가뜨린 다음에 이거 다 내 탓으로 뒤집어 씌려는 거야? 지금 빨리 뭐라도 해야 됩니다. 관세는 꼭 해야 되는데 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조삼모사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바꾸고요. 대신 그 모자란 만큼 중국에다가 띄워요. 중국에다 더 매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 다 부르고 이제부터 제가 앞장서서 한다고 하십시오. 싹 바뀐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트럼프도 지금 맨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또 뭐 막 못됐다 막 트럼프 잡아라 하면서 막 어떤 막 금융시장에 뭐가 올까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보면은 자동차도 내가 조금 봐줄까? 내가 애플 아이폰도 봐줬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봐주긴 뭘 봐줘 이 양반아. 완성품에라 자동차 부품 같은 거는 어차피 5월 3일에 나오기로 돼 있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국채를 보면 근데 국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뻥 어디서 크게 터질 수도 있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디트 스위스처럼 어디 하나 잡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어디 얘기가 돼가지고 기존의 세력들이 이번에 국채 막 올려가지고 국채 금리 올려가지고요. 어디 저번에 그 실리콘밸리도 그렇게 잡아먹었잖아요. 그때 그거 쫙 보신 분들은 아마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일부러 그 공무원들이 딱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돈 해가지고 융통했다 하는데 공무원 딱 가니까 우리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요. 서류 안 써주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너 그냥 터져버려라 하고 터뜨린 거예요. 작업 들어간 건데 지금 10년물 금리도 그렇게 해서 어디 하나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카톡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지금 잡으면 다른 상대국들 미국보다도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상대국이 그 영향을 받아서 도미노로 빵빵빵 터져야 된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애들이 터져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있겠냐? 확신을 못한다. 왜? 이미 중국은 엄청나게 채권을 발행해갖고 스펀지를 마련을 해놨고 그렇죠? 금년에 살아보겠다고 금년 1월, 2월, 3월 동안 지방채, 국채 또 특별 국채 엄청나게 끌어다 발행했어요. 트럼프하고 싸우기 전에 총알 마련하겠다고. 그래서 어디선가 빵빵 터져도 틀어막을 별로 충격을 안 받고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확 인하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유럽도 어떻습니까? 나토 방위비 되겠다 뭐 어쩐다 하면서 독일부터 해가지고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우리 돈 엄청나게 국채 찍어내가지고 돈 들이붓겠다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디 금융기관 하나가 신용위가 빵 터져도 지금 찍어낸 걸로 그냥 막 거기다 들이부으면서 살려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좋지 않다. 제가 카톡에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살살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면서 길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아직 모양은 다 안 나왔어요.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월요일 지나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틀째예요. 겨우 이틀째인데 보면은 일단 한번 올려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예전에 저하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알죠? 이게 언제예요? 작년에 앞으로 미국 계속 금리나 이제 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갖고 쭉 빠지죠? 작년 9월까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때 다 살았다. 우리나라 건설사도 요새 막 또 엄청나게 부도나고 말도 못하게 부도나는 거 뉴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도 금리나 팍팍하고 국채금리도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도 이제 살았다 하면서 전 세계가 다 좋아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 꼴을 그냥 볼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누가 올립니까? 그때부터. 예. 곤란구원.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곤란구원을 핑계로 해가지고 헤즈볼라하고 전면전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때부터 들썩들썩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마스터 플랜에 작전이 들어간 거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여기까지 4.0까지 그때 딱 지들이 올려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런, 아니 여기까지였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부터는 아무튼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것도 지금 비슷해요. 흐름이 뭐냐, 전 세계가 안전자산 이렇게 갔는데 트럼프 때문에 지금 난리 난다. 갑자기 마스터 플랜 세력이 반격하면서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지들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안에 있는 세력들하고 일본의 엔캐리하고 해갖고 둘이 같이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렇죠? 올려놓고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쉽게 안 떨어뜨려요. 요거부터 이제부터는 조금만 먼 일이 생겨도 트럼프 때문에 이게 못 떨어지고 계속 오르네 하면서 그 탓으로 이제 다시 또 가는 겁니다. 옐런 누님이 저번 주말부터 드디어 마지막 나왔어요. 국채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올려놓고 국채 여기까지 해서 4월 14일까지 쫙 올려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휴 바람 빠질 때, 그러죠? 4월 14일 지금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하면서 지금 어제부터 지금 국채가 이제 식으면서 빠졌다가 여기 4.338 위에까지 딱 안착했죠. 파월 나오고 제이미 다이먼 나오고 월가 금융세력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디서 못 하시는가, 손주들하고 어디 효도관광 가셨나,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옐런 전 재무장관, 그러죠? 역대 재무장관 중에 다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많았지만 옐런 누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정치력도 좋고 전 세계 재무장관 그 정치인들하고도 다 외교도 했던 사람이고 그냥 재무장관이 아니에요. 지금 베센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전적도 정말 끼깔났던 어머님이고요. 할머님이고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중에 막 국채를 누가 던지냐. 헤지펀드들이 뭐 청산하냐. 어디 뭐 중국이 던지냐 하는데 어쨌든 그게 뭐다? 잘 돌아가던 미국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때문에 최악의 자해를 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지금 모든 걸 망가뜨렸다라고 이분이 와갖고 프레임의 끝을 박았어요. 지금 딱 박고 이번 주에도 또 그랬죠. 옐런 누님이 오늘 딱 이제 결론을 내주셨어요. 왜 결론을 내주셨냐면 이게 4월 15일 뉴스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셨다는 거예요. 어제.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중국이 던진다, 뭐 어쩐다, 뭐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게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나와서 다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어제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결국 어떻게 나왔냐. 어제 기사를 보면 JP모건 분석가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봤는데 시장에 널리 퍼졌던 소문처럼 외국 중앙은행들과 준비금 운용기관들이 국채를 팔지는 않았더라. 오히려 약간 사들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시중에서는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이 뭐 미국이 막 불안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던진다. 제가 분명히 카톡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 말도 안 된다. 왜? 얼마나 그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 미국 국채에 대한 그게 있는데 지금 막 일주일 만에 변심해가지고 아유 미국 못 믿겠다. 이제 미국 국채 던져 이런다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피신을 해서 미국 국채 좀 사고 싶어. 근데 갑자기 그냥 4월 초까지 너무 비싸졌어. 전 세계가 다 채권시장으로 도망가느라고. 그러죠? 가격 좀 싸졌으면 했는데 마침 저번 주에 갑자기 채권이 막 폭락하기 시작하네. 아이고 고맙죠 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경매할 때 30년물 경매할 때 어땠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와갖고 야 지금 사. 외국은 와서 샀다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프레임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계속. 옐런 누님까지 어제까지 나와서 미국 국채는 왜 던진지 아세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을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도 나오고 전부 다 그렇게 나와서 얘기했고 이제 한국 사람까지도 미국 사람 말고도 한국 사람도 그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MBC에서 하고 KBS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제 채널을 하니까 한국 사람 다 지금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저 같은 사람도 저봐 너 왜 사람들이 미국 달러하고 국채를 저렇게 막 던진지 아니? 어이구 트럼프가 뻘짓을 하니까 이제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다 버린 거야. 이젠 다 어디 가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거 어제 나온 기사예요. 오늘 나온 기사예요. 4월 15일 오늘 나온 기사예요. 여기 보면 자기들이 이제 일주일 지나고 저번 주 거 자료가 나온 거예요. 물론 모든 자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JP모건이 브로커가 돼가지고 거래를 대신 대행해 준 거 그 자료만 봤을 때는 JP모건도 상당히 많은 그거를 대행을 해주니까요. 큰 손이니까 자기들 자료를 봤을 때는 뭐였냐. 자기들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도 있어. 도대체 왜 저번 주에 그렇게 누가 그렇게 팔았냐. 정확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대충 우리가 들고 있는 자료로는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파악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저번 주 금요일까지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봤더니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외국이 그렇게 미국을 못 믿어서 던졌다고? 아니야. 외국 중앙은행하고 외국 연기금 운용기관들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더 받아먹었다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던졌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년물, 30년물 경매 입찰한 거 결과를 봤더니 외국 애들이 평소에 60, 70 사던 애들이 70, 80 샀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주는 애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미국의 투자자들, 미국의 투자 기관들이 사는 게 14% 정도를 샀어요. 근데 1점 몇 프로밖에 안 샀다니까? 14명이 와가지고 국채를 샀어야 하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그날. 걔네들이 누구겠어요? 월가의 기관들이에요. 결국은 월가의 기관들이 안 사고 던졌다는 얘기예요. 입찰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켰겠어요, 뒤에서? 큰형님이 전화 돌린 거지, 누군가가. 맞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중국을 던진다? 이거 저번 뉴스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와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잠잠해지니까 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몇 개 기관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이 던질 리가 없다 이 양반들아. 제가 했던 얘기 합니다. 똑같이. 옐런 누님 거 하나만 볼게요. 다른 뭐 저기 경제학자 아까 제가 쭉 봤는데 다 찾아드리기 귀찮고요. 보고 싶으면 나중에 제 뭐 원고도 만들기 귀찮고요. 이제는 다 귀찮다. 나 꽃 구경만 하러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날씨 좋으면 들어오기가 싫더라고요. 밖에 산책 나갔다가. 어디 그 옐런 누님 거 보자고요. 옐런 누님 하신 얘기 오늘 결론 내주셨어요. 월가의 제일 똑똑하신 구루 이 양반이 한마디 얘기하면 이제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주인공 보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 마스터 플랜 반격에서 일주일간의 반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국채가 이렇게 떴다가 어제 이제 착 가라앉으니까 도대체 저번 주에 누가 던진 거야. 이번 주에 보고서가 나왔대. 보고서 봤더니 아니 외국 애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더 샀대. 그럼 누가 던진 거야? 말들은 안 하죠. 말들은 안 하지만 쓰근쓰근 하지만 우리는 봤죠. 일단은 미국 애들이 안 샀어요. 미국 금융기관이 여기 지금 던진 데 한몫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그랬냐? 낮에 아시아에서 던진 건 확실해. 낮에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셋 중에 하나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우리는 야 너는 생각도 안 해 임마. 너는 들어가. 너는 뭐 어디 네가 얼마나 미국 국채 가지고 있고 너는 들어가고 틀림없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애가 어디예요? 일본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야. 둘 중에 한 놈인데 우리가 볼 때는 중국 놈 같아. 왜? 저놈들은 암튼 뭘 하든지 우리하고 싸우는 설마 우리의 든든한 우방인 일본이 그랬을 리는 없고 말도 안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그때 중국이 던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지금 저렇게 급격하게 국채가 떨어지면 아파트로 비유를 했죠. 그동안 20년 동안 번 돈으로 수출해서 번 돈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이 어디야? 똘똘한 한 채가 어디야? 강남이네? 해가지고 미국 국채만
엄청나게 사고 미국에 있는 달러 자산, 국채 말고도 여러 가지 막 합성 상품 엄청나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미국 너 엿대 봐라 트럼프하고 막 국채를 중국이 던지면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20년 동안 사모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지금. 그리고 막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헝다나 비구이 위안이나 지금 막 어떻게든 죽는 거 막 멱살 잡고 물에 빠져서 사실 지금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갖고 얼굴이 펄해갖고 입술이 퉁퉁 부었는데도 그 멱살 잡고 물 위에다가 얼굴만 끌려놓고 아닌데 안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따뜻한데 억지로 막 우기면서 끌고 가는 게 지금 중국 부동산 업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걔네들 중국 부동산 업체가 지고 있는 빚이 뭡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팔은 중국 위안화 채권도 있지만 외국 애들한테 빚어도 갖고 외국에다가 채권 판 게 있는데 그건 다 뭐예요? 달러란 말이에요. 달러 채권. 달러 채권인데 그 이자를 계속 내고 원금도 갚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 미국 10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버려요. 미국 국채를 팔면서. 그러면은 그런 부동산 업체에 달러 채권 이자도 막 붙어요. 어떻게든 살려내서 기사회생 하려는 거 그냥 다음 달에 다 터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예요. 이런 중국이 던졌다 하는 게. 그 예전부터 중국이 미국 엿먹으라 해서 언제든 국채를 던진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던질 때는 정말 갈 때까지 가볼다. 전쟁이다.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는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최악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던질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아주 예전부터 제가 아시죠? 저하고 오랫동안 회원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두 번 들어본 얘기가 아니죠. 왜? 아주 고명하신 정말 고명하신 교수님.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 교수님 참 잘하신다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디 나와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3%고 8.15고 뭐고 나와가지고 연구소 소장이고 전부 다 은행 팀장이고 나서 전부 그 얘기를 기정사실처럼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시중에 진짜 가짜인데 진짜처럼 퍼진 얘기 몇 개 있다고 맨날 제가 심심풀이로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차라리 일본이 던진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옐런 누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신가 보세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님이 최근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미 국채 매도는 이게 중요해요. 연방준비 제도의 개입이 필요한 이거 지금 미국에 뭔 일 날까 해서 연준이 나서야 되냐? 그 정도 일은 아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일단 이 사람이 교통정리를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국채가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미국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 하락 신호다.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 자산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었던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누가? 뭐 때문에? 이 모든 게 트럼프 탓이다. 딱 결론 지은 거예요. 저번 주에 막 국채가 막 그렇게 누가 던졌어. 그건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다? 트럼프 때문에 이 일이 났고 트럼프가 미국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국채가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누구 탓이겠어요? 트럼프 탓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이쪽으로 확 과연 그렇군. 전부 이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하십니다. 그는 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중국이 위안화 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섰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셨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달러를 매도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국제시장과 세계 금융 안정의 위험을 초래해서 중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가 지살 깎아먹는 짓 안 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좀 어려우시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달러를 그렇게 막 국채를 막 팔아갖고 달러를 떨어뜨리면은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 강세가 돼요. 중국 위안화 강세가 되면 중국 수출하기 힘듭니다. 그러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관세 전쟁 하는데 그런 제살 깎아먹는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 부동산, 강남 부동산에 비유한 것처럼 국제시장과 세계 금융 안정에 갑작스럽게 지금 뭡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건 상관없어. 근데 천천히 오르면 상관없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못 막아가지고 빵빵 신용위기 터져가지고 유동성 경색으로 어디부터 하나씩 기업들 터지고 헝다 터지고 하듯이 터진다니까요. 어떤 데가 터져요?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데가. 그 채권을 갚아야 하는 데가. 그게 어디야? 다름 아닌 중국이에요. 이거 지금 미국 니네 엿대봐라 하고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막 던진다고요? 며칠 만에 이렇게? 중국부터 빵빵 터진다니까? 제가 말씀드렸 지금 옐런 누님 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국제시장과 세계 금융 안정에 이렇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면 중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딱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옐런은 경기 침체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들 난리를 하는데 지금 당장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다. 즉 연준이 나설 필요가 없다. 에? 옐런 전 장관은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속에서 오히려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오르는가 그거 봐서 함부로 금리 못 내린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꺼릴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이 하도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으니까 이분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하고 딱 가이드 정해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완스로 간다고.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다시 미국 국제 금리 높고 달러 지금 떨어졌죠. 더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항상 물론 이제 제 말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4월 지나면서 한번 봅시다. 제가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 모습은 마스터 플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도 막 3월 달에도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 저는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올 걸로 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여기로 올라왔고 달러는 오늘까지 완전히 떨어져 있죠. 달러 보면은 달러도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103.82에서 한번 걸리고 102.99에서 한번 걸리다 뚝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것도 지금 보면 어제까지 해서 딱 지금 지난 몇 년간에 지금 확 올렸던 여기 지난 2년간 3년간에 마지막이 하단선까지 딱 왔더라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든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가 그때 일본을 제가 그때 그 의심했던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 국채를 던지는데 중국이 멍청하게 시진핑 그렇게 멍청한 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보다 몇 수 위에요. 몇 수 위. 예, 트럼프는 운이 좋아서 지금 된 거고 시진핑은 실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애예요. 그 우리 곰돌이 푸라고 맨날 조롱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친중파라고 또 욕하지 마요. 아유 나 그 지겨워갖고 내가. 뭔 얘기만 하면 친중파, 뭔 얘기만 하면 친미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봤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국채를 이렇게 던지는데 왜 던질 준비가 돼 있냐. 이미 일본은 그전부터 이렇게 금리를 3월부터 올려놨었어요. 1.5 이상으로. 그래서 시장에 어떤 폭락이 오게 되면 그동안 아주 전 세계에서 일본 돈을 제일 많이 빌려갖고 그걸로 다 저기 투자하고 하고 있던 기관들이 아이고 이거 빨리 팔어 하고는 다 이제 던지고 도망가서 현금이 되면 이 현금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묻어놓기 전에 어떻게 봐요? 이자부터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이자가 벌써 스위스 프랑보다 올라 있어. 7대 통화 중에서. 준 기축 통화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자가 0.25% 차이만 나도요. 돈을 천문학적으로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헤지펀드 기관이라고 해보세요. 시장이 팡팡 떨어져 갖고 도망가고 다 던지고 나왔어. 그나마 이제 현금 이만큼 갖고 왔는데 이 현금으로 이제 어디다가 또 밀어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다 일본 돈이야. 일본에서 빌린 돈.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출 갈아탄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 국채를 던졌어요. 미국 국채 던지고 주식 던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장 떨어진다 도망가 하면서 전부 이거 달러가 됐죠. 이 달러를 일본 은행에다가 갖다가 갚아야죠. 여러분 달러 갖다 주면 받아줍니까? 엔화로 바꿔야죠. 엔화로 바꾼 다음에 갖다 채워 넣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빌려야겠어요, 이제? 스위스 프랑으로 가죠. 맞죠?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를 던지는 동안 어떤 돈이 제일 많이 강해지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 2개 가져왔어. 그때도 귀찮아서 안 보여줬고. 제가 죄송합니다. 요새 좀 헛바람이 들어서, 원고 쓰기가 자꾸 귀찮아지네. 그냥 다 즉석에서 라이브를 하려고. 아니,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요새는 트럼프 때문에 영상을 2배로 만들어요. 나 힘들어요. 예전같이 반만 만들 때는 원고도 차분히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쓰는데 너무 지금 할 게 많아져. 할 게 많아지고 이게 그거 다 하려니까 너무 제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는 원고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즉석에서 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떨어지는 동안 제가 본 거는 어디 통화가 강세가 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유로도 막 올랐어요. 유로도 막 달러가 떨어지는 동안 유로도 오르고 파운드도 오르고 했어. 근데 어떤 데가 제일 많이 오르는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였어요? 제가 볼 필요도 없이 기사가 그때 2개가 나왔어요. 그 저번 주에. 지난 어디에 계속 제일 글로벌 돈이 계속 몰렸냐 봤더니 첫 번째가 금, 두 번째가 일본 엔화하고 세 번째가 스위스 프랑. 그러죠? 미국 국채를 다 버리고 일본 엔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전부 다가 일본 엔화를 사겠다고 달라드니까 일본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 엔화가. 달라고 제발 스위스 프랑 좀 달라고 덤벼드는 애들이 많으니까 스위스 프랑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단기간에 3, 4일 만에 스위스 프랑과 엔화가 이렇게까지 강해진 적이 없었다. 환시장 참여자들이 놀랬다니까?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미국 국채 던지는 동안 던지고 그 돈 갖다가 엔캐리 갚어. 그래서 제가 엔캐리는 이미 작용하고 있다. 금리를 동결하든 금리를 인상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미 엔캐리는 회수할 준비 만땅. 오래전부터 몇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 보세요 하고.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한 달 뒤에, 보름 뒤에. 엔캐리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그냥 저 같은 사람 말고 똑똑하고 이거 옷도 뭐야 이거 지금 딱 뒤에 저기 막 서재 딱 있고 여기 막 조명도 여기다 팍 해주고 얼굴 이렇게 분칠해갖고 넥타이 매고 무슨 연구소 소장님, 교수님, 뭐 경제 박사 누구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제가 지금 저 오늘 그래갖고 저 오늘 좀 차려 입었어요. 나 지금 또 저기 김치 국물 꼬작꼬작 묻은 거 지금 어차피 카메라로 하면 잘 보이지도 않더라 해가지고 맨날 그냥 벅벅 긁으면서 하다가 나도 좀 옷에 양복은 없고 집에 양복은 없고 그냥 깔끔한 거라도 좀 외출할 때 입는 거라도 좀 입어보자고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신뢰가 안 가죠. 뭔 얘기? 결국은 미 국채 던지고 어떤 돈을 제일 많이 갖나 보면 돼요. 엔캐리는 이미 작용을 한다니까. 일본 돈으로 갚으려고 가가지고 그 돈으로 달러 다 던지고 현금 달러 건진 거를 달러를 팔고 엔화로 바꾸어서 환전을 해서 엔화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다음엔 또 어디서 대출 받아? 그 돈 갖다 담보 맡기고 스위스 프랑으로 대출 갈아탈래요 하니까 스위스 프랑이 강해지는 거고. 이거는 딱 봐도 비디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누군가 정말 넥타이 메고 고명한 사람이 아니면 월가에 있는 사람이 특파원, 월가 소식을 전해주는 특파원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뉴스, 그런 얘기하는 채널이 있나요? 안 나와. 그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사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들이 보시면 돼요. 본인들이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이미 지금 이제 어제 월요일 화요일 되고 나서 보면은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도 봐도 외국 은행들이나 외국 연기금들이 미국 국채를 특별히 매도하진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샀더라. 그럼 이제 누구요? 그리고 옐런 누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도 팔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미국 안에 있는 세력들이 안 샀고
던졌고 그 다음에 모든 헤지펀드나 모든 기관들이 시장이 팡팡 떨어질 때마다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가는데 그 돈으로 얼른 돈 찾은 김에 엔화부터 갚어 스위스프랑으로 갈아타 엔캐리가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던졌냐 엔캐리만 작용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직접적으로 던졌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그런데 어쨌든 엔캐리는 작용을 했어. 맞죠? 우리가 보던 마스터 플랜 세력이 결국은 다 움직인 게 맞더라. 옐런 누님도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던 그 흐름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옐런 누님까지 나와서 어제까지 나와서 딱 박은 게 뭐냐. 달러가 이렇게 지금 약해지면서 버림을 받는 거 미국 국채를 못 믿겠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거 이게 다 누구 탓? 트럼프 탓. 이미 이 프레임은 한 일주일 동안 무섭게 흔들면서 이 프레임은 이미 세상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뉴스 보면 날마다 그 얘기 나와요. 트럼프 조롱하는 얘기.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났네. 막 경제 위기 날마다 요새 보면 그런 뉴스 나오죠. 왜 나오겠어요? 저렇게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 나오고 옐런 누님까지 나와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프레임 그 다음에 이런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힘 있는 애들이. 그러면 나머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의 책임, 전쟁의 이유, 경제 실패의 책임, 누가 뭐 나쁜 놈이다, 푸틴이 시진핑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것도 프레임은 다 그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면서 밀고 가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 얘기 좀 하고 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연준 위원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또 요새 보면은 들썩들썩 하면서 저번 주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보니까 연준 위원들 그 핑계를 대요. 일단 저번 주에는 왜 수잔 콜린스라는 우리 연준 총재님께서 여는 총재님께서 나와가지고 저번 주에 이분이십니다. 이분 아유 참 귀엽게 생기셨네요. 나이가 드셨어도 아주 얼굴이 귀엽게 생기셨는데 보스턴 여는 총재께서 그러셨죠. 시장이 언제든 막 국채가 막 흔들리고 시장이 막 뭔 일이 날 것 같다 하면은 우리 연준은 언제든 개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국채를 우리가 대신 막 사주겠다. 국채 금리가 안 뜨도록.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그게 양적 완화죠. 국채를 무제한 사주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국채 사면 산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와 연준 푸시다. 이게 파월 푸시다.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부터는 좋은 게 다 나왔어 하고 그 핑계 대고 시장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이것도 블로그하고 카톡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괜히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다? 가만히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은 콜린스 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뒤에 사족이 달려 있어.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디서 유동성 위기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전혀 그런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 같다. 그러면은 금리 함부로 못 내리고 계속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위험한데 연준은 손 팔짱 끼고 뭐 하는 거냐? 나중에 그런 비난을 받을까봐 일단 제스처 한번 해준 거다고. 정 위험하면 불러. 내가 지금 5분 대기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근데 내가 봤는데 막 누가 막 국채 막 던지고 흔들린다고 하는데 아직 어디서 뭔 일 날 정도는 아니야. 좀 지켜보자고. 그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뭐가 더 문제예요?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가고 우리가 원래는 상반기에 금리는 한 3번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아유 한번 앞으로는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 때도 할 수 있으려나 계속 그렇게 바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면은 다른 미니의 연은의 카시키리 총재도 나와가지고 그러죠.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 우리 금리 못 내릴 것 같다. 제이미 다이먼도 그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연준 그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야. 얘도 딱 얘기를 했죠 그날.
국채 시장이 저렇게 혼란스럽지만 그런다고 해서 연준이 나서 막 그래 애들 버릇 나빠져. 그러지 마. 대신 뭐 차라리 연준이 나서지 말고 은행들이 여러 은행들이 그 이제 규제 한도를 좀 완화를 해가지고 은행들이 17일반으로 국채 좀 많이 이렇게 사줄 수 있게 규정을 좀 풀어줘. 그러면 이렇게 뭐 저기 국채 가격 떨어질 때 아유 그전에도 국채 좀 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저기 이렇게 쌌을 때 좀 저가 매수 해야겠네요 하고 은행들이 스스로 사게 해줘.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연준은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트럼프 정권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왜 그렇게 은행을 막 그 바이든 빨갱이 정권은 돈 장사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데 뭘 이렇게 야 그거는 위험한 거니까 뭐 국채 여기서 더 산다고 위험해. 저 딱 살려는 돈에 저기 3분의 20분의 1만 사. 비트코인을 산다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 불량식품 먹지 마. 니네 은행은 이거 먹으면 안 돼. 뭘 감나라 콩나라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은행이 장사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빨갱이 정권들은 아유 정말 짜증나. 그래가지고 트럼프 정권에서 공약을 낸 게 뭔 거예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도 은행이 사고 싶은 만큼 사 앞으로. 그리고 또 뭐 국채 뭐 이만큼 뭐 규제 뭐 니들이 사고 싶은 만큼 국채 사게 해줄게. 지금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 뜻대로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여러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마음껏 살 수 있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전에는 이렇게 제한을 뒀어. 위험해. 국채 가격이 이렇게 막 폭락을 하거나 막 이러면은 얘네들 막 빵빵 다 터지고 신용위기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 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자 이거예요. 제이미 다이먼도 연준이 개입하지 말고 차라리 시중의 은행들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 하고.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한번 또 이런 위기가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들이 더 쉽게 빵빵 터집니다. 맞죠? 규제가 없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빵 터지면서 찌끄만한 은행들 함부로 막 그렇게 막 이거저거 막 국채 많이 사고 그러지 말고 제한을 뒀는데 이제 다시 트럼프가 또 풀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라 하고 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는 앞으로 또 한번 누가 던졌는지 몰라. 일부러 막 누군가 던져서 막 오르는 때가 오면은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뭔 일 터질 때 미국 은행도 빵빵 터지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누가 이렇게 애들 불량식품 먹게 해놨어? 트럼프가 그랬지. 모든 실패의 책임, 경제 위기의 책임, 유동성 경색으로 은행 빵빵 터지는 책임은 다 트럼프한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빠져나갈 살구멍, 비난을 면할 구멍은 다 마련해놔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세팅은 이렇게 다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얘기를 보세요. 어제 시장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이 양반. 크리스토퍼 월러. 뭐 말은 뭐 3인자, 2인자라고 그래요. 파월 다음에 3인자, 2인자에서 다음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제 인물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어제 왜 시장이 뭔 얘기가 나오면 월러가 비둘기적인 얘기를 해줬다. 관세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해도 그건 내가 볼 때 일시적이다. 오히려 시장이 침체가 좀 온다면 내가 언제든 연준이 우리가 달려 들어가지고 시장을 살려줄 거다. 그래갖고 와 이거 좋다 하고 시장이 막 이러고 막 좋게 해석하면서 또 사람들 보세요.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트럼프 풋도 나오고 파월 풋도 나오고 연준 풋도 나오고 이제부터는 날아갑니다. 바닥 확실하죠? 바닥 다졌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여러분 흔든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뭐 롱이다 숏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아까 본 것 모든 뉴스를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을 해본다니까요. 제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쨌대더라 해석해 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기사를 몇 개 갖다 놓고 보겠다고요. 읽어보고 제가 직접 읽어보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읽어본 거를 제가 기사 전문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정리해준 챗GPT 우리 집에 들어오도 못해요. 현관문에서 제가 발로 차버려요. 우리 집은 여기는 여기 아날로그예요. 절대 챗GPT 들어오도 못해요. 제가 다 직접 보아가지고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항상 블로그. 제가 요약한 거예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저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정리한 것보다도 월스트리트 저널 김현성님 거기서 더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여기 봤더니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봤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앞으로. 첫 번째는 뭐냐? 트럼프 마가가 진짜로 이 미친놈들이어서 어떻게든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고 간다. 전 세계에서 세금을 25%씩 삥 뜯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만큼을 채워넣겠다라는 정말 새로운 경제 체제를 완전히 리셋하는 거야. 마가의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미친놈처럼 그걸 끝까지 석 달 뒤에 90일 뒤에도 밀고 가더라. 이러면은 그때는 어디선가 한번 크게 터진다. 경제 위기가 온다. 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다. 경제 위기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5%에 가까워질 정도로 상당히 상승한다. 실업률이 크게 온다는 거 리세션이에요. 사람들이 다 막 일자리 막 다 실업자 막 사방에 막 양산되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5%까지 치솟다. 그럼 뭐예요? 경제 위기가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인플레가 올랐다가도 사람들이 물건도 안 사니까 잠깐 물건 가격이 오르지만 인플레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침체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나서서 양적 완화를 하든 돈을 풀든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좋아했다고 하죠? 와, 시장이 어떻게든 연준이 살려준대. 이 양반들아. 그때는 다 죽었네 해가지고 살려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좋아할 게 아니라 이미 교통사고 나가지고 바닥에 쓰러졌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 빨리 앰뷸런스 그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은 작살이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게 아니죠. 작살 나기 전에 미리 살펴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낮은 관세 시나리오다. 그게 뭐냐? 트럼프하고 마가가 꼴통들이 끝까지 이만큼 받으려고 하지만 계속 뭐 어디서 얘기가 듣고 비난을 받고 막 압박을 받고 하면서 자기들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아유 억울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가벼. 조금만 또 참았다가 조금 급하게 가지 말고 돌아갑시다. 마음을 얘네들이 바꾸는 경우. 그러면은 딱 10% 지금 10%씩 매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협상 통해서 미국에 공장 꼭 지을 거지? 나 진짜 믿는다. 그러고는 그래 니네는 관세 원래는 안 깎아주려고 했지만 깎아줄게. 이렇게 마음을 좀 돌리고 양보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생각만큼 확 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 금리를 계속 동결하겠다. 금리 내려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내려주겠다. 왜? 침체도 안 오고 인플레이션도 별로 안 오는데 지금 같은 완만한 이런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우로 갈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이거 올리자니 좀 이상하고 결국 금리 동결로 계속 가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제 채널에서 지금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던 거죠. 마스터 플랜 A이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간이 갈수록 똥볼을 차면서 중국이나 다른 세력들이 정말로 달러 패권이 흩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에휴 마지막 최후의 수단하고 의도적인 경착륙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게 마스터 플랜 B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연준이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월러 의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 막 가는 놈 아니고 쟤도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리겠지. 매운맛 봤으니까 저번 주에 국채 막 이러면서 쟤도 엄청 쫄려갖고 밤에 잠을 못 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금리 못 내려. 그래도 동결하겠다. 그렇죠? 계속 앞으로 좋은 시절 오려고 했는데 못 온다. 이 얘기고 만에 하나 정말로 저놈이 정신 못 차리고 트럼프가 미친 짓 한다? 그럼 세계에 뭐가 온다? 큰 충격이 온다 이거예요. 의도적인 경착륙이 온다 이거예요. 마스터 플랜 B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얘기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서서 뭘 해줄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큰 충격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니들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으면 내가 그때 앰뷸런스 보내줄게 하는 거고요. 경착륙이죠. 아니면은 트럼프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양보하고 정신 차리면 그나마 인플레는 그렇게 크게 안 오를 거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동결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양보하고 이만큼만 10%씩만 매길게 석 달 뒤에 그럴까요? 아니면 완전히 25%씩은 아니어도 어떻게든 어디서든 돈을 그만큼을 전 세계에서 삥을 뜯으려고 끝까지 할까요? 요새 지금 나오는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일 확률이 아니죠. 후자예요? 아, 예, 그렇죠. 후자죠. 방금 제가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저도 지금 그걸로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 원로 이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에 피 흘리고 있으면 앰뷸런스 보내주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스터 플랜 B입니다. 의도적인 경착륙. 은근히 지금 그쪽으로 바람을 잡아가고 있어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근데 엉터리로 해석하죠. 왜 엉터리로 해석해요? 쭉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아는데 왜? 월스트리트에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수수료 먹고 헤쳐먹고 싶은 놈들이 자기들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대학까지 등록금 엄청나게 내가지고 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사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누구나 다 박사님 여기 나비 넥타이 패고 뭐 저기 넥타이 매고 어디 연구소 소장님 교수님 어디 뭐 신한은행 팀장님 그런 사람들 얘기만 다 가가지고 좋아요 누르면서 거기만 보면서 남들이 해준 얘기만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돈 거기다가 돈을 턱턱 내가 10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 나 여기 올인 당신만 믿고 가겠어. 와 사람들 어찌 그리 배짱이 좋은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왜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해. 자기가 조사를 해야지 땅 한 평을 사도 안 그래요? 월가에서 그런 꾼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우리나 또 얘기하고 하니까 야 어제 원로이사가 한 얘기 들었어? 듣지 말고 가서 보시라고요. 직접 보시라고. 읽으시라고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누가 그랬대더라. 원로가 시장을 어떻게든 앞으로 살려주겠다고 하더라. 아 그럼 시장 떨어질 일 없다는 얘기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와서 안 그러면은 다 팔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제 주식 한동안 안 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수료는 어떻게 해? 지금 어제까지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하고 또 모건체이스하고 요런 데 다 지금 시티은행 요런 데 지금 저기 그 실적 나왔죠? 1분기 1월, 2월, 3월 역대로 많은 주식 매매 수수료 채권 매매 수수료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기관도 있고 파는 기관도 있고 그거 해주면서 수수료 띄어먹는 그 수수료 장사가 십몇 년 만에 역대로 많게 다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1월, 2월 달에 그렇게 많이 거래가 일어났냐? 아니, 실제로는 3월 10일부터 3월 10일 블랙먼데이 때부터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 떨어지면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돈을 넣었다 뺐다 정성 카지노 하면서 카지노 딜러 하면서 3월 한 달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수수료가 엊그저께 지금 실적 발표하는데 보니까 야 1분기 역대 최대로 돈 벌었다. 이렇게 돈 벌려면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전 세계가 그대로 또 받아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좋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세력들이 저번 주에 국채를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마스터 플랜에 막 이렇게 우리가 이걸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 거다라는 프레임을 옐런 누님도 나와 가지고 확실하게 교통 정리를 해 주셨고 또 어제까지 지난 4월 내내 나온 사실은 3월부터 바람 잡았죠. 3월 중순부터 모든 연은 총재, 연준 의원, 파월까지 해가지고 파월 내일 또 나옵니다. 파월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아마. 결국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대로면은 우리 금리 못 내려. 아 왜?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뭔 일 생기면 가서 도와줄게. 시장이 망가지면. 근데 지금은 도울 때는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고 그리고 하지만 뭔 일 생기면 언제든 나는 너의 곁에 있어. 언제든 네가 아프고 쓰러질 때 언제든 와서 널 일으켜 줄 거야. 하지만 쓰러지기 전에 먼저 오진 않을 거야. 맞지? 너 완전 쓰러져서 개판 나면 그때 와서 일으켜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게 되면 그건 누구 탓? 트럼프 탓.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자기들 동시에 그날 어제 애틀랜타 여는 총재 이분도 나와서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 했어요. 신중해야 된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과감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계속 금리 동결하면서 가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말 나온 김에 첨가하자면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는 왜 이렇게 다른 똑같은 얘기 결국 뜯어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다른 여는 총재나 연준 이사들보다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냐. 이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파월이 내년 7월까지인가 5월까지 임기고 그 다음을 누구를 하냐 라는데 이 월러 의사도 공화당에서 파월처럼 공화당 사람이에요. 공화당에서 뽑아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파월이 내가 당선되면 파월 옷 벗기겠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따지기도 전에 나는 파월 마음에 안 드니까 파월 내가 몰아내겠다.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던 때였어요.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그때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물망에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더라도 차라리 그림자 의장을 안 치자. 그게 뭐냐? 1년 뒤에 새 사람을 뽑았는데 미리 사람을 뽑아놓자 이거예요. 자, 파월이 내년 5월까지 임기인데 그 다음 연준 의장을 우리 1년 전에 미리 뽑아놨습니다. 그렇게 뽑아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괜히 연준 의장도 아닌데 맨날 마이크 앞에다 갖다 놓고 내가 만약에 연준이라면 나는 이거 금리 이만큼 내려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국채 발행. 물론 내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언제요? 제가 내년 5월부터 내가 앉으면 진짜 기다리세요. 내가 꼭 합니다. 이러면 시장이 이제는 파월 말을 안 듣고 레임덕 현상이죠. 파월 말은 안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거기에 미리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월의 실권을 견제하겠다. 그게 이제 그림자 의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림자 의장 계획을 안 치겠다. 원래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월가에서 한 소리 듣고 스승님한테 들었는지 하지만 없던 일로 하겠다 해갖고 지금은 없던 일이 됐어요. 하지만 심심하면 솔솔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그때 누구를 안 칠 거냐. 제가 볼 때는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는 연준 사람인데 이왕이면 자기가 엑스맨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 초에도 파월 대신에 트럼프 정권 쪽에 이 사람이 한번 구애를 했었어요. 내가 다음번 연준 의장이 되고 싶다. 의사표명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안 돼 저놈은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트럼프 정권 밑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나 해줄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쇼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작년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해리스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팍팍 그때 해줬잖아요. 막 50bp씩 말도 안 되게. 그때 트럼프가 저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해리스 도와주려고 저렇게 금리 인하하네. 막 저거 봐라 저 빨갱이들 할 때 그거 하자고 밀어붙인 애가 이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월러가 트럼프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해리스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붙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알아요. 이놈 저기 껍데기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지 속은 요거 빨갱이구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멘트를 하면서 살짝 자기 포지션을 이렇게 살짝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도 뜯어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다른 연준 위원들하고 왠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언제든 내가 시장이 위험하면 내가 바로 막 금리 인하해야지 막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정치적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여기까지만 보죠. 베센트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베센트 장관이 엊그저께 TV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파월 의장하고 같이 아침을 먹는데요. 이 양반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우리 브런치 먹으면서 아마 저기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시켰겠죠. 트럼프가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앉힌 이유가 뭡니까? 월가에 가가지고 스파이 역할하고 월가에서 나를 지지를 안 해주는데 뭐 어떤
무슨 움직임이나 꾸미지 않는지 네가 가서 항상 소통을 하고 그쪽 사람들한테 내 얘기도 좀 좋게 해주고 좀 해라. 금융 세력들한테. 그러려고 베센트를 안 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월하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기자들이 이번에 물어봤죠. 저번 주에 이렇게 막 국제시장이 흔들리고 했을 때 파월이 앞으로 여기서 더 위험해지면은 연준이 나와서 뭔가를 해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랑 밥 먹을 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파월은 그냥 덤덤하더라. 국제시장 막 난리 났는데도 그러지? 아이 뭐 그래요 뭐 근데 그게 큰일은 아니고 좀 지켜보죠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했더라.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그 흐름이 보이시죠? 요걸로 시장의 프레임은 만들었어요. 이 월가의 금융 세력,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일본의 엔캐리. 그 다음에 여기다 일본이 직접 더 던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일본은 지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럴 리는 없어 하면서 지금 협상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차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잘해라. 트럼프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건데 트럼프는 알아듣지도 못해 지금. 그 밑 옆에 있는 참모꾼들이 알아듣지도 뭔 소리 하는가도 모르고 있고 눈치도 못 채고 있고 파월도 이렇게 올렸지만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리고 일단은 프레임만 씌웠고 여기서 막 갑자기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어디서 신용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연준이 나서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 좋은 일만 해요? 중국하고 유럽도 살아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트럼프가 나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모든 게 다 도연 씨를 위해 만든 이벤트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 그 지랄 하겠죠, 또.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시장을 망가뜨렸어. 내가 이러려고 관세 막 겁주고 사실은 그럴 맘도 없었는데 일부러 이랬어. 결국 이러니까 연준이 나와서 금리 인하하고 이걸로 다 좋아졌지? 이러려고. 그렇죠? 그 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올려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미국 모기지 베센트 장관이랑 트럼프가 시장 흔들릴 때마다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만 본다. 지금 여러분들 모든 주택담보대출, 자동차이자 모든 할부 금리 다 떨어졌죠? 지금 좋죠? 하면서 자기들 치적이라고 막 선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야 일부러 달러를 약세를 만들고 일부러 주식시장을 망가뜨린데 왜 국제금리 떨어뜨리려고 야 그런 큰 뜻이 있었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네 구구파 유튜버들이 우리 저기 트럼프 형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래. 뭐든지 자기들 그런 쪽으로 다 갖다가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또 나와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엄청 떠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일부러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좋아하니까. 제가 이때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시장 다 떨어지고 뭐 했는데 금리가 떨어졌나요? 정말로 트럼프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국 모기지 금리가 저번 주에 7%로 올랐어요. 다시. 기사 있습니다. 다시 7%로 올랐어.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다시 더 힘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한 번은 쉬어갑니다. 여기서 끝날지 또 잊을만 하면 올라갈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걸 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어제까지 지금 연준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하고 연준 총재들하고 쭉 얘기한 거 어제 지금 연준의 2인자 3인자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까지 얘기한 거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국제시장 크게 흔들렸지만 여차하면 뭔 위기가 생기면 우리가 가줄게. 근데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야.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도 연준이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아직은 나설 때 아니다. 다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이 상태로 갈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시장이 이러고 전 세계가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던진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 던졌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미국이라는 거에 기축통화에 대한 달러에 대해서 다들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고 미국의 달러 자산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이건 누구 때문이냐? 이게 다 트럼프 탓. 그러죠? 어제까지 나온 마스터 플랜 세력이 지금 또 내일 나올 파월까지 해가지고
파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 다음에 본 것처럼 모든 연준 이사들, 연준 위원들, 연준 총재들까지 나와서 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 시장에 또 국채를 막 그렇게 누가 흔들었는지 흔들면서 옐런 누님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다 누구 탓? 트럼프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 프레임을 딱 완성을 했고, 제이미 다이먼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죠? 딱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올려서 어디선가 터뜨린다?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남들 좋은 일만 해줄 수, 그 트럼프 좋은 일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관세 뭐 시장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조금 그나마 이 와중에 미국 국채 금리는 낮아졌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이자가 낮아져서 먹고 살긴 편해지셨죠? 하고 조금 지가 한 것도 아니면서 생색내던 것도 이제는 다 없어졌고, 이제 미국과 전 세계 지난 일주일간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 세력의 반격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미국이란 나라에 트럼프랑 마가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오히려 약해지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달러의 패권이 오히려 약해지고 있고, 또 잘못하면 그래서 미국 달러 자산 국채를 기피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 경기 침체나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는 큰일 날 뻔했던 것도 트럼프 때문에 왔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뭡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좋은 게 하나도 안 생겼어요. 다시 국채 금리도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를 베센트가 달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미국 수입되는 물가가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통화가 다른 나라 통화는, 그래서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실제 미국 물가는 안 오른다. 베센트가 그렇게 자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도 쭉 빠지면서 이제는 관세 때리면 때린 만큼 인플레이션 오를 준비까지 끝냈죠.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지금 트럼프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건 다 트럼프 때문이라고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번 주까지의 마스터 플랜, 잠깐 지금 국제 금리 올렸다가 이 산 거, 요 흐름이었습니다.